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으세요.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면 이제부터 열정을 쫓으세요. 이런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동기부여 영상, 책들을 보면 수없이 하는 말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이미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조언을 아예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식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범죄를 한다던가 로또 당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과 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알기 쉽게 말해 항상 내적 갈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돈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다간 평생 직장만 다니게 될 거야 라며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돈과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옳은 걸까요? 먼저 돈을 쫓은 다음 마음을 쫓는 것입니다. 돈을 단순하게 쫓는 것이 아닌 악의 기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악의 기운이라고 하면 사이비 종교나 미치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악의 기운이란 질투, 분노, 허영심과 같은 감정을 얘기합니다. 친구가 이번에 새 차 뽑았다며 자랑합니다. 질투란 감정을 느끼시나요? 상사가 일도 제대로 못한다며 면박을 줍니다. 분노란 감정을 느끼시나요? 꼭 성공해서 되갚아주겠다는 생각을 불러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질투와 분노란 감정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악의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감정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악의 기운만으론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공에 대한 접근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싫어하는 일을 적으라. 처음부터 뭔가 수상할 겁니다. 좋아하는 일 찾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싫어하는 일을 찾으라고?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기 싫은 일부터 명확하게 골라내야 합니다. 왜 좋아하는 일을 먼저 찾으라고 하지 않을까요? 바로 좋아하는 일엔 싫어하는 일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유는 연봉이 높아서 사람들의 시선, 가족의 기대 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대기업 가는 것이 좋아하는 건지 모릅니다. 대기업을 가서 만족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이기적인 생각으로 적어봐야 합니다.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상사와 일하는 것, 약속을 깨는 것, 건강하지 못한 것 등. 만약 싫은 일을 정했다면 좋아하는 일을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면 좋은 일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기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를 종이에 적어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김승호 회장님은 자신의 목표를 100일 동안 100번 쓰라고 말합니다. 끌어당긴 법칙을 이용해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끌어당긴 법칙이 정확히 어떻게 하여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무작정 종이에 목표를 쓰긴 하는데 대체 이 짓을 왜 하는 건지 생각은 안 합니다. 끌어당긴 법칙은 무의식인 상상력을 건드려 답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뇌는 최신형 컴퓨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종이에 적은 목표의 답을 찾습니다. 만약 목표가 내년까지 10억 벌기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심리학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1초당 1000만 비트가 넘는 정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1000만 비트가 무슨 수준인지 가늠이 가지 않을 겁니다. 지하철에서 잠시 눈을 감고 하늘색 옷을 입은 사람을 떠올려보고 눈을 뜨면 하늘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뇌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목적의식이 없다면 발휘되지 않습니다. 마치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아무런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것과 같죠. 만약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에 대한 결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록 또한 남겨주죠. 그렇다면 뇌는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칠까요? 공간, 감정을 담당하는 우뇌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처리하며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는 소수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우뇌는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하는 반면 좌뇌는 모니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뇌는 다양한 정보를 하드디스크와 같이 축적할 수 있지만 화면을 봐야지 알 수 있듯 좌뇌인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목표를 종이에 적게 되면 뇌에서 끊임없이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잠재의식 프로그래밍. 각 심리학자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90%는 무의식에 의해 행동한다고 합니다. 의식은 그만큼 발현되기가 힘들죠. 이렇게 큰 비율을 차지하는 무의식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두 번째에서 말한 목표를 종이에 적으라는 것 기억나시나요? 이를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이유는 아침에 깨어날 때와 밤에 잘 때 나른함은 몸을 이완시켜 내 무의식에 조금 더 쉽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반면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일도 기존 무의식이 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목표를 읽게 되면 무의식을 조작하여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고 목표를 이룰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목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목표를 작성할 때 현재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설정한 목표가 나는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를 산다. 나는 대회에서 1등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는 뭐가 된다. 현재형은 뇌에 입력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어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많은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는 어포메이션을 통해 정신을 단련한다고 합니다. 만약 잠재의식을 더욱 강력하게 끌어올리고 싶다면 목표를 적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시간 있을 때마다 보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열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종이에 적은 목표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만큼 이룰 수는 있지만 언제 이룰지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면 언제 얼만큼 이룰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기 목표를 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스마트란 법칙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SS 구체적 부수입을 만든다. MM 예측 가능한 부수입을 통해 5천만 원을 번다. 어그리드 업한 동의하는 이 정도 부수입은 있어야 10억을 벌 수 있을 거야. 아, 현실적인 노력하면 도달 가능한 수치야. T-타임리 기일이 명확한 내년 10월까지. 10억을 번다를 부수입을 통해 5천만 원을 내년 10월까지 번다. 만약 종이에 적은 목표가 10억 원이라면 이를 단기 목표인 스마트로 입각해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단기 목표를 설정하였다면 이번엔 목표를 10개 작성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10개 작성을 했다면 이중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목표가 보일 겁니다. 10억 벌기, 해외여행 가기, 집 사기 등 우선적으로 10억을 벌어야 나머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벌기에 동그라미를 친 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투자를 통해 부수입을 늘린다. 오픈마켓에 물건을 판매한다. 재능 기부를 통해 부수입을 창출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상식적 성공법칙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싫어하는 일 찾기, 목표 종이에 적기, 아침 저녁으로 목표 읽기. 사소한 일 같지만 우리의 무의식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성공의 나머지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